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플라즈마로 잡는다 제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운대 전자바이오 물리학과의 조강석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공기 플라즈마가 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이 공기 플라즈마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잘 죽이고 사멸을 하고 인체 세포는 오히려 세포를 재생시키고 또 활성화시킨다. 왜 그럼 같은 세포인데 왜 세균 바이러스 세포는 죽고 인체 세포는 좋은 영향을 플라즈마가 가져오느냐, 요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공기 플라즈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플라즈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강한 전기장을 어떤 공간에 만들어주면 이 공기 성분이 질소와 산소니까 이것이 이온화돼 가지고 전자 이온들, N2의 이온, O2의 이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라디칼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라디칼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아주 여기종이라고 그렇게 전문 용어로 합니다. 그런데 이 플라즈마의 특성은 보통 이 질소 분자나 산소 분자 중에 한 1ppm 정도 만들어집니다. 플라즈마가 1ppm이라는 것은 공기 분자의 100만 개 중에 1개 정도가 플라즈마로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질소와 산소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입자들이 만들어진 플라즈마 입자들이 이 강한 전기장 영역을 벗어나면 대부분의 전자나 이온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없어집니다. 바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벗어나자마자 없어집니다. 라이프타임이 굉장히 짧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독 라이프타임이 길고 전기장을 벗어나도 오래 라이프타임을 갖는 것이 바로 오존과 NO, 라디칼 NO, RON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것들입니다. 주로 이제 이 두 가지 오존과 NO 성분이 이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세포나 피부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전문 용어입니다만은 이렇게 만들어진 입자에 대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공기 분자, 질소나 산소는 에너지가 0입니다. 0. 근데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면 이 플라즈마는 이것들이 이온화돼 가지고 높은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높은 에너지로 변한다 해서 내가 이 중성 원자나 분자는 동글뱅이로 했고 요는 이렇게 에너지가 크다는 의미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특히 전자는 이 에너지 단위를 보면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우리가 쓰는데 아주 1 일렉트론 볼트보다 큰 에너지를 갖습니다. 1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 에너지 개념으로 보면 이 전자가 갖는 열 에너지가 한 1억도 정도 됩니다. 1억도.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룸 템퍼레처 그랬죠. 25도, 20도 이런데 이 자체는 1억도를 갖고 이것들은 또 수천도, 수만도의 그런 열 에너지를 갖는 그런 여기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에도 쓰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히 우리가 고전기장을 벗어나는 것은 바로 두 가지다. 오존과 NO 성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존과 NO 성분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미생물 세포는 잘 죽는데 공기 플라즈마에 의해서 피부 세포는 왜 안 죽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활성화되고 그 이유를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미생물 세포는 이
미생물이라는 건 단위 세포 단위로 존재합니다. 단위 세포 단위로. 그래서 세포 핵이 있고 이렇게 세포막이 있으면 여기에 특히 이제 오존, ROS계, 오존을 포함한 ROS, 주로 이제 오존이죠. 이것들이 여기에 붙으면은 여기 이 바이러스에 있는 주로 수소 성분을 뽑아갑니다. 이게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OH 라디칼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OH는 궁극적으로 이제 물로 변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이 세포 막이 변형이 되고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렇게 파괴가 되는 그런 형태로 쪼그라드는 형태로 해서 바이러스가 결국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주 고성능 좋은 현미경을 들다 보면 이러한 세균들이 바로 오존을 만나면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깨끗한 균들이 이렇게 이제 표면이 쪼그라들어서 사멸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체 피부라는 것은 실제로 이게 진피에 있는 인체 피부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고 또 세포 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핵이 있고 주변에는 대부분 단백질 조직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세포 핵이. 그래서 단백질 조직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이 갑옷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OS 또 오존 이런 것들이 오면 이 갑옷이 이렇게 세포하고 직접 그 접촉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NO 성분들이 접촉하게 되면 이 N 성분이 비료의 성분이 질소와 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N 성분이 비료 역할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 세포의 이 단백질 조직에 에너지를 줘가지고 이 에너지가 화학작용에 의해서 아주 영양이 풍부한 에너지로 변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세포의 핵이 죽어가는 세포도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피부 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피부가 재생이 되고 그래서 주름도 개선이 되고 또 이 피부에 탄력도 생기고 피부 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면 세포 분열도 많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피부가 건강한 피부를 갖게 된다 하는 그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조직을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피부는 표피가 있습니다. 이제 진피 조직이 있고 피하 조직이 있는데 이 대충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것이 이 깊이가 이 두께가 한 2에서 3mm 정도 됩니다. 우리가 피부를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2, 3mm만 피부를 벗겨내도 피가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피하 조직에는 보시면은 이제 신경세포들이 와 있고 신경 조직이 와 있고 혈관 조직이 이렇게 와 있고 그리고 땀샘도 있고 또 모낭도 있고 또 피지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진피의 이 진피 세포들은 대개 1cm 제곱당 한 1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이 세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게 멜라닌 세포라고 합니다. 이 멜라닌 세포는 UV를 받으면 이제 검은 이런 분비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피부를 검게 되는 요인이 되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혈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피부에 또 노폐물 중에 특히 이산화탄소를 걷어서 다시 이 심장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도 공급받고 노폐물도 다시 보내지고 흡수가 되고 또 이 혈관 조직에 의해서 결국은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형태죠. 산소뿐만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물론 신경조직은 우리가 이게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하면 아픈 것이 신경조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땀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노폐물을 이제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 가지고 이 땀샘이나 모낭이나 이런 것들, 피지샘이나 특히 이제 피지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분비물이 애시드성, 산소 성분을 많이 갖는다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죠. 미생물이 침투했을 때 이 피지샘으로부터 나오는 분비물에 의해서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살균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의할 사항은 우리가 혈관 조직을 통해서 또 여기에 있는 또 이 피하 조직 하층부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지방질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받아서 이런 진피에 있는 단위 면적당 수십만 개 있는 세포들이 에너지를 받아요.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것들이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포를 부단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단히 만들어지면서 점점 표피 쪽으로 감에 따라서 이 세포들은 평탄화가 일어납니다. 프렛하게 된다는 거죠. 프렛하게 이어지고 결국은 이제 더 올라가면은 이제 각질화가 돼가지고 이 각질층, 피부를 보호하는 이 각질층하고 땀하고 결합해가지고 결국 이 먼지하고 섞여서 때가 되는 겁니다. 때가. 그런 형태로 우리가 피부 조직이 생겼다 하는 거, 이런 형태로 생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기 플라즈마가 이 피부에 주는 영향을 제가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 플라즈마는 전자 또 이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나 이온들은 라이프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침투하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라이프타임이 마이크로 세컨드로 짧기 때문에 큰 깊이 침투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에너지는 상당히 큰 입자들이니까 이런 서멀 에너지, 열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나 특히 이제 오존 또는 NO, 이게 이제 비료 성분이죠. 이거는 이제 살균력을 갖죠. 이것들이 이제 상당히 깊은 층까지 이제 침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침투를 하면은 먼저 이것들의 작용을 보면, 물론 O3는 여기에 있는 피하 조직뿐만 아니라 세포나 이 표면에 있는 무슨 염증이 생겼다든지 세균이 침범했다든지 하면 그것을 살균하는 효과도 주고, 뿐만 아니라 이제 혈액으로부터 보통 영양분과 또 산소가 공급되고 CO2는 이제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내보내는 혈관 조직을 통해서. 그러면 이 혈관 조직에 결국 O3가 공급이 돼서 또 산소가 이제 공급이 되는 겁니다. 높은 에너지 상태니까 이렇게 침투를 하면 낮은 에너지 상태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산소화가 되고, 또 이런 비료 성분인 NO는 이제 세포 조직에 에너지를 주고, 아까 피부 세포에 이런 식으로 NO가 이렇게 하면 이 단백질 조직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아주 미생물학적 논문들도 많이 있고, 저도 여러 편의 논문을 냈습니다만, 이런 NO 성분은 혈관을 빨리 성장시키게 합니다. 혈관에 에너지를 주어가지고, 그래서 혈관이 아주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진피층에 있는 단위 면적당 10만 개 정도 되는 그런 세포에다 에너지를 줘가지고 세포 분열을 빠르게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새살이 돋는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고 세포 분열도
촉진되고 새살도 빨리 나오게 되고 그래서 피부 재생 효과 또는 그런 효과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오존을 위시한 ROS가 살균 작용을 하고 염증도 치료하게 되고 또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고 피부 재생 효과가 있는 거죠. 피부 세포를 왕성하게 죽어가는 피부 세포도 다시 살아나는 또는 이런 혈관 조직을 아주 성장을 시키고 에너지를 주어가지고 또 담샘, 피지샘, 모낭 이런 쪽에 또 에너지와 살균 작용을 하게 되고 지방질 분해하게 되고 또 화장제를 바르면 침투성 특히 이제 이 플라즈마를 이렇게 쪼이게 되면 이 수분이나 이런 게 친수성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주 피부에 쫙 달라붙는 침투성이 강한 화장품의 성질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그 효과 때문에 피부 활성화, 피부 재생, 이걸 갖다가 피부 리제너레이션, 레주비네이션이라 하기도 하고 주름, 링크를 주름이라고 하죠. 상처 회복 또는 이런 효과들이 있고 당연히 이제 아토피 치료, 여드름 치료도 좋고 각종 종기, 염증, 특히 대상포진 아픈 것도 특히 플라즈마를 쪼이면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독성 작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통증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도팅거나 이런 거를 보면 신경을 굉장히 자극해가지고 아주 아픕니다.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플라즈마는 그런 통증도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탈모 방지, 발모 촉진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앞으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해외의 데이터입니다. 플라즈마를 처리했더니 이런 참 보기 흉측한 이런 그 피부 그 질환, 고사 직전의 피부가 아주 플라즈마 처리하면 이렇게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또는 주름 개선 효과도 빨라진다. 이런 데이터는 앞으로 제가 어떤 플라즈마를 이런 데 쓸 수 있느냐 이런 장비 소개하면서 또다시 자세히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존에 대한 특성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오존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서 대기 중에서 자연 소모를 합니다. 자연 소모를 하는데 이 라이프 타임이 수시간 정도 됩니다. 수시간 되면 자연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밀폐 공간에 오존이 있으면 쌓이지 않습니다. 오존은 수시간 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존이 쌓여가지고 고농도화 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제 수분과 만나면 소위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하나 붙으면 음이온이라고 하는데 OH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수분하고 아주 결합력이 좋습니다. 그렇게 OH가 만들어지면 OH가 바로 이 살균, 또 다른 살균 작용을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오존이 살균 작용을 한단 말이 OH를 만들어서 살균을 하든 바로 살균 작용을 하든 오존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존은 어떤 제3의 물체에 닿으면 이 제3의 물체가 촉매작용을 해가지고 바로 산소화됩니다. 공기 중에서는 수시간 걸리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표면이 있거나 제3의 물체에 닿으면 촉매작용을 해서 바로 수세컨드 내에 이제 산소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체 피부에 오존이 닿으면 오존이 여기 오래 있지 못하고 수시간이 가고 수십 분이 가고 그렇지 못하고 1, 2초 지나면 바로 오존 냄새는 없어집니다. 또 이제 유기물 분해 작용. 유기물이라는 게 이제 또 활성 유기 기체, 유도 가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 CHO 화합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C나 H나 또는 이런 이 결합을 끊어버리기도 해서 분해를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겨울철에 미세먼지, 오염된 공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UV가 오면 오존이 생기더라도 이 오존은 미세먼지 제3의 물체 또는 오염공기 VOC 또는 수분
이런 것들과 작용하면 오존은 금방 없어져서 오존 프리존이 되니까 이런 오존 프리존에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이제 증식을 하게 되고 숙주를 만나면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전염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겨울철에는 실내에다가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 클리너 장치, 플라스마 장치를 이렇게 꽂아서 이제 오존, 그린 오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린 오존은 이 오존이 고농도로 계속 쌓인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적당량의 오존이 여기에 방 안에 인체 전혀 해롭지 않는 0.01 ppm 오다 내지 최고 해봤자 0.05 정도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바이러스를 우리가 퇴치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이런 플라스마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